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저는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을 코칭하고 있는데요. 스피치라는 건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발표의 느낌이 강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통, 의사소통,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좀 잘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이 둘 이상이 모여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한 사람이 액션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액션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 액션을 본 사람이 리액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리액션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될까요? 또 리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리액션을 받은 사람이 또 리액션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리액션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지 않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종료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좀 바꾸고 싶을 때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 하나뿐인데요. 이런 개념으로 내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 나를 바꾸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리액션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오류가 생기는 건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거. 그래서 항상 싸울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상대방이 내 의도 그대로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리액션, 내가 원하는 반응까지도 얻어내는 것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떤 관계냐, 이게 뭐 개인적인 관계냐, 공적인 관계냐, 사적인 관계냐. 사적인 관계, 사적인 감정이 너무 들어가면 비즈니스에 해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일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없이, 전혀 없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 일이 하기 싫은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저 사람에겐 저런 마음이 드는가, 이런 걸 이해하려면 그 사람 개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반드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곧바로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른바 생리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숨 쉬는 방식을 바꾸면 생각하는 방식도 바꿀 수 있다. 동작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간략하게 두 가지 포즈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꼭 비즈니스가 아니시더라도 평소에 관리하는 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로우 파워 포즈, 그리고 이 뒤에는 하이 파워 포즈를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 로우 파워 포즈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무릎을 이렇게 올려서 가슴 쪽으로 감싸 안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몸을 숙이고 있고, 네, 이런 자세들입니다. 이게 로우 파워 포즈인데요. 아무 일이 없어도 이런 포즈로 한 2분 정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뇌에서 뭔가 호르몬, 이 사람 기분이 좋지 않구나, 지금 무슨 일이 있어 하는 호르몬을 계속 내보낸대요. 그래서 점점 더 우울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있으면 우리 뇌가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서 점점 더 가라앉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포즈가 있어요. 하이 파워 포즈. 여긴 다들 펼쳐져 있어요. 손을 위로 뻗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책상에 다리를 이렇게 X자로 꼬아서 올려놓거나, 의자에 앉아있다가 옆에 있는 의자까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뒤로 제껴서 앉거나, 이렇게 펼쳐지는 포즈를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또 기분 좋은 호르몬을 막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는 이걸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스피치를 교육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말하는데 안 떨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말을 떨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긴장은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그 감정은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걸 조정할 수 있냐면 생각과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말입니다. 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이 말은 어떻게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남은 시간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대놓고 하게 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한다면, 는 뭐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문장을 전환하는 거죠. 혹은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부재중 전화가 찍혔을 텐데 전화가 콜백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그럼 반응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혹시 부재중 전화 메시지 봤어? 라고 물어보는 것.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법을 바꾸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화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스스로 좀 모니터링이 돼서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는지, 감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한 이야기가 우리가 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you 메시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너한테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래갖고 뭐 일은 하겠어? 이런 대화법이 you 메시지 화법입니다. 근데 이런 화법으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분명히 걸림돌이 생길 거고 마찰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럴 때 대화법만 조금 부드럽게 바꿔도 훨씬 더 현명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I 메시지는요, 그냥 간단하게 3단계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 하시면 되냐면요, 수용할 수 없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그 상황 있잖아요.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비판 없는 사실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로 인한 나의 감정이나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메시지는 다 너에게 포커스가 가는 거고요. I 메시지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 내 감정이 이랬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2단계고요.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하시는 것까지가 iMessage의 3단계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매번 말할 때마다 이렇게 공식을 다 찾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누군가와 잘 공유가 되고 가까운 분들이라면 이걸 한 문장으로 그냥 줄여서 말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굳이 한 번 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우리가 iMessage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대화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iMessage 3단계에서 첫 번째는 비판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렇지 라고 내 말을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기분이야, 이런 감정이야 라고 내 느낌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훨씬 더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밑에 감정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뭐 요구가 충족됐을 때의 감정, 그리고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은 또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욕구에서 옵니다. 욕구.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그게 얻어지지 않아서 감정이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서 이런 감정이 들었지? 이렇게 이제 욕구를 파고드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윌리엄 글래서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론을 내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한가. 이게 5가지 욕구가 골고루 적당한 밸런스로 다 갖고 계시면 참 좋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좀 더 이렇게 레벨이 높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소속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요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누구 쉴 시간도 없고 친구랑 수다 떨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생존의 욕구가 마구마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한 사람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욕구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셔도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유연하고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시고 연습하시면 칭찬은 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그 고민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칭찬을 조금의 도구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뭘 얻어야지. 내가 이거 칭찬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순간 이 칭찬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을 관찰해야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관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